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들지는 않았고요. 이날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나스닥의 맨 앞자리가 바뀌는 사상 첫 2만 포인트를 넘기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CPI 발표도 괜찮았고요.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올해까지는 이어진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의 심리를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줬었던 그런 재료가 됐었고요. CPI 덕분에 기술주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터치했다면 또 간밤에는 10만 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정치적 이득이 계속 얻어질 것이라는 바탕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역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화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애플과 연결고리가 있는 브로드컴입니다. 다시 한번 이 AI 칩과 관련된 개발 소식이 모멘텀이 되면서 이날 브로드컴 강세를 띄웠고요. 그리고 모든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C3 AI 같은 경우에는 전망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이 점유율이 압도적인데요. 내년에도 압도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오늘 고개를 들었고요. 그리고 제트블루 에어웨이스 이번 주 미국의 작은 항공사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미엄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소식 속에 이날 강세를 띄웠습니다. 자, 모닝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보시다시피 지금 탄탄하고 심리도 좋은 참 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날은 러시아와의 이런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계속 압박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러시아는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는 도와준다라는 그런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길고 긴 합병 드디어 종료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항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MBK 파트너스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린 바 있었었는데 관련해서 고려아연이 그 관련된 유상증자를 다시 번복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닝 리포트 3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결국에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됩니다. 내년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좀 크게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딛고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쪽과 파운드리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티스트 스튜디오라고 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자체는 부진하지만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KT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말 되면서 계속해서 관련된 통신주들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급락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KT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만 0.2% 소폭 밀리고요. 이날 나스닥 지수가 가장 눈에 띕니다. 1.7%나 강세를 띠면서 무려 2만 34포인트 고지에 올라섭니다. 여기에 이 덕분에 S&P 500 지수도 이날 0.8% 상승 마감을 하면서 M7 기업들 그리고 기술주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CPI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 둔화 현상이 멈추면서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상당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11월 CPI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 0.3%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3%로 예상치를 역시 부합을 하게 되면서 근원 CPI가 석 달 연속으로 3.3%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물가와 관련해서는 주거비가 조금 문제다라는 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 상승분의 40%를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용이 문제가 아니라 주거비를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자체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선은 12월에 FOMC 때 25bp 인하를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금리 인하 속도를 상당히 늦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간밤에 보여줬었는데요. 전망치에 부합한 CPI 덕분에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2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 약 5% 오르면서 10만 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10만 달러대를 계속 잘 횡보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시장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수준에서 한동안 머물 것이라고 보면서도 내년에는 가격이 2배 이상 갈 수도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번스타인이 2025년에 20만 달러 사이클의 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펀드 스트랩 역시 내년에 20만 달러가 아니라 25만 달러까지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질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4%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 가치는 무려 600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테슬라의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연구원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와 함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잇따라 상향했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테슬라를 자동차 부분의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을 많이 보여줬었던 특징주 체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이제 애플과 AI 칩을 개발을 할 건데 같이 협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애플 역시 챗 GPT를 이제 음성 비서인 시리에다가 같이 통합해서 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애플의 기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AI의 접목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브로드컴과의 협력 역시 기대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음성 비서는 질문을 했었을 때 챗 GPT가 더 좋은 답변을 갖고 있다면 시리 대신에 챗 GPT의 답변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요 6.6% 오르면서 18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AI와 관련해서 대형주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면 조금은 중소형 단에서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C3 AI가 되겠는데요. 증권가 JP모건스에서 중립에서 다운웨이트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JP모건 쪽에서는 2025년에서는 이보다 더 새로운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주가는 횡보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C3 AI는 이날 8.5% 하락하면서 38달러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AI 또 대장주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점유율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이 롤랜드 쪽에서는 2030년까지 77%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 이어간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아시아 공급만 검토를 통해서 내년 1분기까지 블랙엘의 대량 생산을 시사했고요. 더불어 구글이 AI 산업에 500억 달러의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 역시 이날 엔비디아한테는 호재였습니다. 엔비디아 3.1% 오른 13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제트블루 에어웨이스입니다. 2026년부터 국내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국내선에도 1등석을 추가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프리미엄 고객들한테 더욱더 어필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트블루 에어웨이스는 11% 급등한 7달러 선에서 안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